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의 안준우 멘토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월세 물건으로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기 방법은 조금 더 독특한 게 한 번 전세 사기 당한 집을 한 번 더, 두 번 죽인다는 개념인데 솔직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면서 많이 두렵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그냥 지나쳐 넘길 수는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정의감에 불타는 정의 사도 행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그로를 통한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분들도 몰랐다면 다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부디 이 영상을 꼼꼼히 봐주시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사기이기에 주변 분들에게 혹은 젊은 청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가끔 경매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값 2억보다 비싼 임차보증금 2억 5천에 있는 집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전체적인 경매 시장에서 낙찰되는 물건들을 확인했고 전세 사기범들이 새로운 범죄를 준비하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가 30대, 4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사기의 대상은 더 어린 학생들 혹은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혹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이기에 더욱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특히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믿고 들어가는 모든 임차인을 위한 영상입니다. 전세 사기범 중에는 분명히 법에 관련되어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건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가 인근 100% 감정가면은 3%, 즉 5% 이하에서 낙찰되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시세보다 과도한 전세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기에 절대로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지만 요즘 들어서 감정가 대비 5% 이하 선에 낙찰을 받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빌라가 거래가 안 되는 시점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입찰하는가? 재개발을 보고 빌라를 입찰하는가? 아닙니다. 해당 물건들은 신축의 건물들이 많기에 노후도 측면에서 재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낙찰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임차권 등기와 허구의 보증보험 반환에서 나오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 허구에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물건이며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허구에서 보증보험을 받아가고 이미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간 공실 상태입니다. 즉 집은 공실으로 아무도 점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집들은 공사가 인력을 동원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2억짜리 집을 200만 원에 낙찰받고 낙찰자 타이틀만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뉴스에서 크게 다룬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깔세를 통해서 임차인을 맞춘다는 내용들이 크게 다뤄졌는데 방식은 비슷합니다. 다만 경매라는 방법을 활용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바뀐 사기 방식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악의적입니다. 교모함으로 따지자면 기존의 전세 사기보다 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빌라 혹은 오피스텔을 5% 이하의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 낙찰으로 등기부상에 표기된 모든 권리를 말소시킨 다음에 중개업자 혹은 기타 관련자를 통해서 소액임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킨 다음에 입주를 시킵니다. 이후에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3번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나라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구보다 우선해서 배당해주는 제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은행이나 기타 권리자보다 가장 우선해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준다는 제도로 보통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낙찰받은 물건들을 우선 중개업소 및 부동산 업체에 뿌립니다. 이후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가 오게 된다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액임차인 보증금 이내라면 배당을 받는다며 걱정이 없다며 그러니 마음 편하게 임차하시면 된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겁니다. 그렇게 임차인은 월세 보증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그렇게 이 사기범들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으로 월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임차권 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겁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항, 6항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낸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법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법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입자, 즉 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인 20대, 30대는 이 부분을 모른 채 중개사의 얘기만 믿고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입금하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임대인인 사기꾼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시기 계약 만료 시점이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간에 다시 경매로 넘어가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개인의 명의는 바지 사장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법인 그 자체의 법인 대표자가 바지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면 경매를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분명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집값의 2% 혹은 5% 가격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 집에 세를 놓는 듯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경매 물건은 낙찰을 받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보험에 임차권 등기된 보증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낙찰자가 납부를 해야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세를 주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런 절차를 무시합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원래 살고 있던 임차인은 보증보험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간 상태, 즉 공실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수많은 집들을 공사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증보험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임차권자는 낙찰자에게 협의를 하든 혹은 대화를 하든 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바지 명의인 낙찰자, 법인은 그냥 무시하면서 버팅깁니다. 결국 임차권자가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소송을 걸거나 다시 경매로 넘기는 방법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적인 갭이 상당히 큽니다. 이 이유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 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낙찰자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마음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전세 사기이며 이미 전세 사기 당한 집을 활용해서 또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한 번 사기 당한 집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덫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멘토님을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